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인원이 2천 명을 훌쩍 넘어 3천 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기 위해 경찰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5천여 명의 인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 탐지율을 80%까지 높였는데 단속 과정에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찬성표가 10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가결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 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증원 신청 접수를 어젯밤 마감했습니다. 마감 결과 40개 의과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신청 인원은 정부가 발표한 증원 계획 2천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 1차 수요조사 때는 2,100명에서 2,800명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를 훌쩍 넘어 3,000명이 넘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대 중에서는 조선대가 기존 125명에서 170명으로 45명 증원을 신청했고 경북대는 110명에서 25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울산대는 기존 40명에서 4배 가까이 많은 150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 신청 접수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태아와 임신부의 안타까운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과 전임의까지 대거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어 이번 주가 진료 공백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시험관을 시도하던 신상윤 씨에게 지난해 9월 소중한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 씨 부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태아 가운데 한 명에게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쌍둥이 아이 중에 둘째 아기가 좌심실과 우심실의 크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에 들었을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급한 마음에 신 씨는 지난달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형 병원 가운데 한 곳에 진료를 예약했지만 얼마 안 지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어야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렵게 잡은 진료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외래도 다 취소로 하고 있고 초음파도 지금 다 취소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죄송한데 일단은 예약은 취소해드릴게요. 사업을 안 하는 다른 종합병원도 한번 진료보시면 어떨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은 커지지만 다른 병원 진료를 잡기도 어려워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집단 행동이 3주차를 맞으면서 전국 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했고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 이탈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치료를 할 건데 환자는 머리 안 좋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게 답답하죠. 정부도 응급 환자 위주로 비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4개 권역에 긴급 상황실을 만들고 응급 환자가 전원을 해야 할 때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적정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긴급 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 복귀만을 강조하며 대체 인력 채용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직접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달하면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더욱 애가 타는데요. 그동안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야간 어린이 병원이 없었던 울산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실, 의사가 입원한 어린아이 등의 청진기를 대고 상태를 살핍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깁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었던 울산. 다행히 병원 한 곳이 나서 상시 의료 체계로 바꾸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두 분이 교대로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응급실 등 진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 밤사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팡질팡 헤매던 부모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주변에 이제 갈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달빛병원, 햇살 아동병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다행히 치료를 받게 돼서 지금 안정을 많이 찾았거든요.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옆 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해 연중무휴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지역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만큼 추가 지정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울주군 1호 병원으로 시작해서 5개국은 모두 달빛 어린이 병원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공백, 특히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줄을 서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울산 제1호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역에 열악한 소아청소년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 권리로 인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표가 10배 이상 많은 압도적 가결이었습니다. Pour l'adoption, 780.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돼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Aujourd'hui, nous pouvons changer le cours de l'histoire. Il est de notre devoir que les consciences qui s'éveillent à présent et celles qui écloront demain ne soient plus hantées par ces souvenirs macabres.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오히려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헌법상 낙태권을 추진하다 의회에서 한 차례 실패했고 결국 마크롱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 성공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개헌에 대해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평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린 가운데 개헌안이 통과되자 낙태권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Au rendez-vous de l'histoire, de manière à protéger les femmes sur le long terme et de montrer que la France est capable de le faire. Je ne doute pas que ça permettra à d'autres pays de nous emboîter le pas et de protéger le droit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partout. 파리시는 에펠탑에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을 축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낙태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어제 전국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전국 2,700개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늘봄 학교가 함께 시작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몸집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섭니다. 아직 젖살이 통통하지만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운동장이 넓어서 빨리 축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잘 앉아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앉아있어서. 올해부터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도 시작됐습니다. 정규 수업은 12시 안팎 끝나지만 저녁 8시까지 늘봄 프로그램과 돌봄 이용이 가능하고 간식과 저녁밥도 해결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이던 초등 1학년 돌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은 참여율이 6.3%에 불과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늘봄 공지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뉴스로만 늘봄이 시작된다라고 접했고 주변 워킹맘들도 그렇고 이 엑셀 테이블을 몇 번을 바꾼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 빈 공간을 20-30분을 안 뜨게 하려고요. 늘봄이 시작되는 학교들 역시 아직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늘봄 확대 계획과 1학기 시범 시행 학교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시범 학교의 10%는 아직 늘봄 행정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고 늘봄 강사 채용단으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오전 또는 밤 8시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 등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인력이 다른 늘봄 학교들에도 복수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육부는 일단 3월 내내 현장 점검을 통해 늘봄 운영과 인력을 보완해 학기 초 혼란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초일 늘봄 전량 시행부터 2026년 모든 학생 확대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도 보는데 정부가 하반기까지 약속대로 늘봄 업무를 교원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늘봄 행정 인력과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전면 시행을 위한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And I know that a lot of you got footage of it that went out, and you saw that these were some serious heroes here. This was some really professional, well-practiced, well-trained stuff. They got right out there, got right to her. Telling Chief, it all goes back to training. We've done this probably 100 times. We have good leaders that have taught us how to take care of this type of situation. I was not nervous at all going over the edge because I knew that they had me on the top side. Once I reached her, she was super calm, collected, and helped me do what I needed to do to get her to safety, essentially. And it all worked out for the best, and we'll go back to quarters and get ready to do it again if we have to.
경찰이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 만들어내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분에서 10분 안에 가짜 영상 여부를 분석해내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기존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한국인과 아시아 계열을 포함한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을 기반으로 해 탐지율을 80%까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탐지율이 100%는 아닌 만큼 증거 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기술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며 선거 범죄나 합성 성착취물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전산망이 해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 행정처는 뒤늦게 초본 등 최소 26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범행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정보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라자루스의 기존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다만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1년 1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 조직은 법원 가상 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300GB가 넘는 전산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일부인 PDF 파일 26개가 복원됐는데 개인 회생이나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지방과세 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전송된 다른 파일들은 심층 포렌식을 해도 기술적인 한계로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소행에 선을 그어왔던 대법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the Commission has fined Apple 1.84 billion euros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music streaming apps.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or decades, Apple has restricted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from informing their consumers about cheaper options available outside of the app. Apple has done so by contractually imposing anti-steering rules on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생산 과정에서 다수의 품질 관리 문제가 발견됐다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현지 시간 4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보잉과 737 맥스의 동체 제작업체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의 생산 과정을 검사한 결과 제조 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잉의 제조 공정 관리와 부품 취급과 보관, 생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1월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을 태우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 구멍이 나는 사고가 나자 제조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잉사는 미 연방항공청의 검사와 전문가 검토 보고서 등을 통해 고쳐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꽃샘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는데 답답한 공기는 경칩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늘에 잿빛 장막을 씌운 듯 희뿌연 먼지가 자욱합니다. 대기를 가득 메운 먼지에 한낮에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합니다. 꽃샘추위가 풀리고 대기가 정체되자 오염물질이 쌓이며 대기질이 나빠진 겁니다. 오염물질이 짙어진 울산 여천동은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2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여주 중앙동도 12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이틀째 초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졌고 충북 북부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3월 초부터 찾아온 초미세먼지는 절기 경칩에 맞춰 내리는 비와 함께 해소될 전망입니다. 5일은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고 강수가 더해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요일까지 전국에 5에서 30mm,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봄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갈라파고스에서 세 번째로 큰 페르난디나 섬의 화산이 분출을 시작했다고 에콰도르 지구물리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소셜미디어 X에 현지 시간 3일 자정 높이 1476m의 라 쿰브레 화산에서 열 이상과 가스 분출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라 쿰브레 화산은 2018년과 2020년에도 분화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면적 640제곱킬로미터의 페르난디나 섬은 무인도로 인명피해 가능성은 없으며 섬 관광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르난디나 섬은 갈라파고스에서 이사벨라 섬과 산타크루즈 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에콰도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독특한 동식물 종들이 서식해 1979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제부터는 따스한 봄 기운이 돌며 산과 들의 생기가 느껴질 텐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과 반목도 봄의 온기와 함께 눈 녹듯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